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참 추워졌는데 이제 월동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을 앞둔 빅머니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부양을 의미하는데요. 유럽의 통화정치회의에서 0.5%에서 0.25%로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유로화 강세와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디플러 우려감 때문인데 경기 부양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 증시에 호재거리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뜨거운 감자는 트위터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무려 공모가 대비 7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때 90%가 넘게 치솟기도 했는데 역시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죠. 최근에 이 영화 때문에 우주아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영화 그래비티 보셨어요? 신비롭고 경이로운 우주 여행을 지금부터 떠나가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오늘 빅머니의 두람자 함께합니다. 이규찬 기자, 이항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주제가 약간 심오하기도 하고, 그 국민학교 때, 요새 초등학교 때라고 하는데, 네네. 그 우주에 대한 여행 공부 늘 하잖아요. 그렇죠. 백과사전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이 빅데이터 분석을 우주를 어떻게 풀어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난 3일에 러시아 위성이 159년 만에 일어난 하이브리드 이식 장면을 촬영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기 일식과 그만 일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하이브리드 일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달의 그림자가 아프리카 지역을 그림자로 뒤덮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비티 영화에서처럼 실제 우주에서 봤다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네요. 반대로 지구에서는 미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기 일식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분은 평소에 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좀 배우고 나서 큰 관심이 없다가요. 그쵸? 사실 저희 네. 아들이 나중에 이런 천체 물리학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책도 사주고 했는데 좀 어려워갖고 내용이 익숙하진 않은데 사실 이번에 요 뉴스 보고 사실 저도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하나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다음번 하이브리드 일식 보겠다는 분 계시잖아요. 네. 말씀 들어보세요. 언제 하이브리드 일식이 오냐라고 제가 검색을 저도 한번 직접 해봤더니 구글링 했더니요. 딱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나오는데요. 지난 5,000년 동안이요. 단 26번밖에 없었어요. 5,000년. 예, 5천 동안에요. 아하. 이게 웬만하면 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번 인생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일정은요. 약간 조금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요. 159년. 그래서 2172년이기 159 때문에 년.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건강하시고요. 그 요즘 보면 새로운 의학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건강히 하시면 보실 분도 혹시 계실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네, 네, 이거 방송 보시려면은 오래 사셔야겠네. 네네. 그러게요. 네. 사실은 그 우주 분야가 빅데이터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그렇죠. 빅데이터를 언제 올지 다 계산을 해서 사실 이것 159년도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라고 하네요. 네, 과학기술이 발달한 만큼 인류의 관심과 호기심이 지구에만 확전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의 우주에 그냥 관심은 커서까지 이렇게 늘 호기심 천국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 이어갈게요. 지난달 개봉해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우주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는 영화 그래비티.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우주 여행 사업부터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스토리,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련 사업까지 빅데이터처럼 광활한 미지의 그곳 우주에 대한 빅데이터 토크를 나눠본다. 우주에서 본 지구가 그렇게 장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대단한 히든 차트는 우주와 관련한 역대 최고의 우주 스펙터클 다이나믹 울트라 캡슐용 우주 무비 베스트 5입니다. 자, 선정 기준은 관객 수도 아니고 전문가 평점도 아니고 우리 작가의 네. 평가로 인해서 우주 영화 베스트 5를 선정해 봤습니다. 먼저 차트를 확인해 보시죠.
1위는 최근에 나온 그래비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가서 봤는데요. 2위가 아바타, 3위가 스타워즈 시리즈, 4위가 아폴로 13 제5원소입니다. 5위는 이학영 위원님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밀라 요로비치가 나오는 제5원소네요. 이건 한마디로 정말 바이블 같은 영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보면 5위 없었는데 제가 작가님한테 달려갔어요. 5위에 이 작품을 안 넣으면 어떡하겠냐고 5위 제가 안 해. 네, 네. 방송을 못하겠다고 그랬죠. 당연히 밀라 요보비치가 나오는데 이거 안 하는 건 죄다.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게 лю베송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2259년 뉴욕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구에 거대한 행성이 다가와서 전구대가 비상상태에 빠지거든요. 이 사태를 해결해줄 열쇠, 비밀의 열쇠가 바로 빨간 머리 소녀 리루, 바로 밀라 요보비치가 되겠고요. 정말 저는 이때 그 밀라 요보비치 어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감명 그 자체였고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레지던트 이블도 한 3, 4년 기다렸다가 좀 더 성숙해지길 기다렸다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시작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는 대단한 영화입니다. 한마디로. 네, 이게 2259년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사실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한 가지씩 기사 보셨죠? 네. 지구로 돌진하는 운석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소행성의 핵폭탄 발사? 그러니까 공상과학의 영화에서나 책에서나 보던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구로 돌진하는 그 소행성이나 해성을 막기 위해 지구방위대가 창설하기로 했대요. 이것도 아니고 뭐죠? 그 지구방위대. 네, 맞습니다. 아무튼 사실 진짜로. 보면 네. 2월 달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름 20m짜리가 운석이 러시아의 첼란빈스크 지역에 떨어져 갖고요. 1,500명이나 정말 죽었고요. 앞서 얘기 났다시피 지구방위대인데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언제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주선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다 해결하고 올지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영화 주인공처럼요. 영화 주인공처럼요. 네, 정말 이거 무슨 독수리 오영인데 후레쉬맨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예. 네. 그래서 항상 그 두려움에 이런 우주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UFO에 두려움이 대한 있죠. 막연한 네, 두려움들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자, 1997년 작품이지만 아까 지금 봐도 손색 없을 만큼 그 작품 제5원소 살펴봤고요. 4위는 아폴로 13입니다. 사실 뭐 우주를 제대로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아폴로 13 같은데요. 네.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제가 1967년에 시작됐던 달 탐험 프로젝트, 이른바 아폴로 플랜을 영화한 건데요.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이 무중력 상태를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했다고 해요. 진짜요? 네. 어떻게 구현했냐? 제트기 타고 상공 7,600m까지 올라간 다음에 45도 각도로 제트기가 급 하강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붕 하고 뜨는 이 순간이 한 30초도 안 되는 동안 풀샷을 찍고 네. 그 다음에 세트에서 클로즈업 촬영을 해서 이걸 합성해서 네. 절묘하게 이런 무중력 상태를 완성해냈는데 당시에 촬영 스태프하고 배우들이 비행기 안에서 몇백 번씩 우우 느낌 때문에 토할 뻔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만 봐도 감동적이고 저 무중력 상태를 지금 체험하는 저 감격스러운 표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수백 번 반복했다니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남자의 자격에서 저 비슷한 거 했잖아요. 전투기 타고. 맞아요. 네, 딱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대단한 작품이었고요. 네. 사실상 빅머니가 뽑은 최고의 우주 영화 3위는 바로 스타워즈 시리즈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예, 맞습니다. 1977년부터 그 유명한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든 바로 미국 공상과학 영화 시리즈가 되겠고요. 스타워즈는 이 어떤 음악부터 배경음악부터 모든 것을 바꿔나온 어떤 일대기적인 작품이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액션 영화의 주류는 서부기국이었습니다. 그렇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장을 재배했다면 그 다음에는 SF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고요. 근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새로운 스타워즈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2015년에 에피소드 7, 7편을 시작으로요. 2017년, 19년에 8편, 9편까지 나올 예정이라 하니까요. 정말요? 워낙 이거 좋아하신 분은 전 세계 분들 오.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 지금 자막 나가죠. 2015년 바로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7번 위해서 전 세계 공통으로요. 11월 24일 날이요. 10대 남녀 주인공이 공개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대한민국 분들, 이거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부킹 동양인 되기 저도 됩니까? 무조건 되죠.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10대라고 10대. 그러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유창 기자 그리고 젊어 보이시는 이혜림 앵커는 가능도 하겠네요. 지금 제가 지금 스타워즈의
출연할 수도 있는 그러면 상황이 올 수도 거의 있다는 10대 거네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음악부터가 정말 진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스타워즈가 2017년, 2019년 8, 9편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음 2위는 더 대단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석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다들 보셨죠? 아바타입니다. 이거 나올 때 굉장히 화제였어요. 사실 아바타 2009년에 나왔는데요. 네. 그 전까지 약 10년 동안 전 세계 1위 블록버스터 영화가 뭐였냐면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네. 가장 많은 관객이었는데 그걸 갈아치우고 깼구나. 아바타가 전 세계에서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27억 2,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네. 이걸 연출한 게 제임스 캐머런 감독인데요.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고서 발표한 게 2편, 3편, 4편 그것도 동시에 만든다고 합니다. 속편이 2016년부터 그 2018년까지 매년 12월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 세 편 합쳐서 제작비만 무려 10억 달러를 들인다고 하네요. 오, 네. 대단하네요. 아바타의 후속편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그 파랑색의 얼굴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네네. 그 외계인 같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데 2편, 3편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지금 화제작 그래비티입니다. 보셨어요? 두 분 다? 저는 무조건 봤죠. 특히 저는요, 네. 이 정도까지 감동일지 솔직히 몰랐는데. 저 어제 봤어요. 예, 뜨끈뜨끈하게. 저는 사실 본 이유가 많은 분들이 보면 약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명 때문에 봤습니다. 바로 산드라 블락 때문에 봤죠. 아. 예, 산드라 블락을 스피드 때문에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하는 영화 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워낙 코미디로 나갔는데 그 다음에 결국 나간 것이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걸 영화라면서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을 받은 대단한 배우인데요. 사실 영화평론가 이우일 씨라는 젊은 평론가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 역사는요. 그래비티 이전과 이후로 나인다는 그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하고 있고요. 비주얼은 한마디로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주에서 미아가 되는 한 여성의 귀환이라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가 되겠고요. 네. 출연한 정말 배우도 딱 두 명입니다. 산드라 블럭과 조지 클루니. 아,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뭐예요? 그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잠시 잠깐 왔다 사라지고요. 출연해요? 목소리만 많이 나오죠. 네. 그 네. 영화배우 조금 나오는데 시체로 나오는 명령에 두 분 정도 계시고요. 실제로 보면 산드라 블락 한 명이 만든 영화다. 역대 최소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거의 의상도 영화가. 많이 안 들었고요. 그래픽 CD 처리를 한 7, 80%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출연료는 얼마 안 들었겠네요, 진짜로. 근데 뭐 출연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받아갖고 약간 그거는 속상하기도 한데요. 네. 여하튼요, 단순함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기본을 설명했다라고 이 그 평론가는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이 그 존재만 위대하지만 결국 실현 앞에서는 한없이 좀 사그라들고요. 그런 아주 받은 그런 어떤 인간의 모든 모습의 우주의 천추만리를 완전 설명했다는 영화고요. 위대한 영화입니다. IMDb라고 미국 대표적인 영화 사이트가 네. 있는데요. 8.5점을 주고 있어요. 10점에서 8.5점. 어떤 분들은 야 8.5점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네이버에 툭하면 9.7점 나오는 거 있죠. 젊은 친구들 나와서 하는 거 진짜 무슨 영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즘 또 잘 나가는 영화 있죠. 젊은 배우들 나오는 거. 그거는 9.5. 이거랑 IMDb의 8.5랑은 격이 다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제가 네. 8.5점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극찬했으면서 그러는데 8점만 넘으면 이게 굉장하다라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8.7은. 우리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미친 영화라고 할 정도로 네. 대단한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그래비티에도 옥의 티가 있다는 점. 그래요? 네, 어떤 게요? 뭐냐면 거기 화염이 팡 폭발하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안 된대요. 우주에서는 화염이 이렇게 불꽃이 번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모여 있대요. 그러면 오. 그 장면이 실제로는 펑 하면은 둥둥둥 불꽃이 떠다니고 우리는 네,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주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비해서 사실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또 그렇지만 땅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지하에서 과거 미래 뭐 다 해봤어요. 영화는. 영화로. 네. 그런데 영화의 소재로 이제 우주여행이 곧 현실화될 시기니까 이걸 얼만큼 더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정말 현실감 있는 판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주 영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래비티를 중심으로 전후에 영화 산업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더 나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신비로운 우주가 되게 공포로 느껴졌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벌써 23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네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관객 수겠죠. 단순하게 230만이다, 300만이다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객단가라고 표현해갖고 정말 돈을 얼마나 벌어들였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요. 이 영화는 대부분이 3D라든가 4D. 4D는 이제 의자는 약간 좁지만 이제 움직이고 약간 네. 서늘한 네네. 느낌도 내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매출의 영화표 자체가 티켓 값이 약간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요. 관객 수만 보면 22인데요. 매출액은 국내 개봉 영화 중 벌써 최고로 달리고 있어요.
지난 3일까지요. 누적 매출액이 무려 220억. 아. 300만을 기록했던 제가 안 봤다는 영화 있죠. 감기. 네. 그거 21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가가 세고 매출이 네, 매출도 세죠. 그러니까 세다는 그만큼 거군요. 있고요. 또 네. 4D 보시려면요. 참고로 아시려면 팝콘도 용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간 더 많이 근데 들어오나. 4D 보면서 팝콘 먹기는 이거 쉽지 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흐르지 않는. 디테일을 약하신데요. 거기 딱 보면 흐르지 않는 그런 용기를 따로 줘요. CJ 시즌 같은 아니 경우에는요. 속이 울렁거리니까. 아우, 속이 일단. 울렁거려서요? 네. 예, 예. 근데 4D로 보면 너무 비싼 게 4인 가족으로 보면 거의 10만 원이 막 훌쩍 넘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비싼 건 있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비가 8천만 불 했는데 수입이 여태까지만 해도 2억 달러 벌어들였어요, 이 영화가. 그렇군요. 마치 실제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우주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무중력 촬영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전에 아폴로 14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와이어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원격 조정하고 수동 조정 가능한 12개의 와이어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가동해서 무려 10개월 동안에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용해 봤더니 썬드라 블럭 그 배우가 굉장히 훌륭한 액션 연기를 해주면서 네. 완벽하게 무중력 상태가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아까도 잠시 얘기드렸지만 여기에 들어간 제작비 중에서 또 1,000억 원은 바로 CG 작업하는 데 들어갔고요. 그 모든 것의 정말 핵심이 이번에 CG랑 그래비티의 중력을 처리하는 그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샌드라 블럭이 또 한 획을 이렇게 긋게 됐군요. 맞습니다. 최고의 영화 우주 영화 그래비티가 1위로 선정이 됐고요. 재미있는 우주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토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돌려보죠. 함께 보시죠. 우주 하면 최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행성 충돌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요. 오로라 여행, 또 우주 여행, 유엔, 그리고 감정은 경이롭다. 그리고 우주에 외계인이 과연 있을까 하는 궁금증, 나사, 그리고 인공위성. 자, 도마에 우주와 관련한 내용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하고 갈까요? 맞습니다. 이제 요즘 그래비티 하도 인기 있다 그러니까 그래비티 대박이라는 스토리를 이제 저희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비티 대박을 눌러보니까요. 이번에 그래비티 영화의 한 장면이 바로 나오고요. 여기 이제 그 물풍선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우주여행 콜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딱 태그를 눌러보니까요. 한국항공우주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우주선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전투기 그 연습하고요. 훈련기 이런 걸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들어가 보이는 F-50 고등훈련기를 만들고 있고 수리온의 기동 헬기 등 국내 유례 완성 항공기 제작 업체. 그래서 기업 건전성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193위, 상위 11%에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도마를 활용한 우리 실질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어떤 우리 분석도 가능하겠죠. 네. 네, 사실 저는 SNS 주식 이야기 메뉴를 이용해서 그래비티라는 우리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감성공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랑 부정적인 단어랑 어떤 네. 것들이 네, 더 있고 봤더니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동시에 올라가죠. 네. 거의 비슷한데 좋은 거는 뭐냐면 좋다, 재밌다, 기대된다라는 좋은 언급이 있고 근데 부정 언급을 보면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공포스럽다, 무섭다. 그 우주 공간의 이런 그 공포스러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영화 자체를 보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도 그 빨간색 곡선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곡선이 그래프가 재밌게 나오는 게 뭐냐면 평일엔 좀 감소했다가 주말에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그렇죠. 네, 반응해서 맞아요. 이런 그래프도 나타난다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보면은 CJ CGV에서 얼마큼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런 좀 투자 포인트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아까 여기서 파란색도 같이 올라가는 거가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보면 관객들 반응을 얼굴 보잖아요. 네. 딱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예, 이거 울렁거린다는 얘기 네. 그런 얘기 있고 이거 너무 나오는 사람도 없고 조지 클루니 보러 왔다가 실망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성분들이. 네, 맞아요. 너무 이게 또 극과 극인데 네, 맞습니다. 또 판단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보고 아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있냐 막 너무 그 안에서의 설전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비티 네. 영화를 보고 공포라는 건 아무래도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산소도 없고 색도 없고 내가 죽어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모두 공포인 것 같고 주실 어플 도마를 통해서 우주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 개발이 인류 생존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 안에서만 사는데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갈 궁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인류의 우주과학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시 한번 저희가 빅머니라면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외국분이 하나 있죠.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요즘은 잘 알리는 건데 테슬라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가 스페이스 X에 대한 걸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스페이스 X가 쉽게 얘기해서 민간 유인 우주선 시대를 활짝 열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정말 성과도 내고 있는데 실제로 먼저 한 것은 무인 우주 항공 시대를 열었어요. 운송하는 것인데 나사랑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16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나사랑 직접 맺고요. 12차례 이상 우주 비행을 했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재미나는 것이요. 스페이스X가 개발하는 로켓의 발사체 가격이요. 대당 6천만 달러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나사, 즉 미국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미국 정가에서는 비판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너희들이 하고 돈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면 민간 업체만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기술이나 이런 것에 러시아나 심지어 중국보다도 안 된다. 네. 이번에 영화 보면 마지막 귀환하는 것은 중국의 항공체를 가고 오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인의 일편의 한쪽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민간 우주선을 활용해서 우주로 화물을 운송이 가능해졌다면 이제 뭐 일반 일들도 우주 여행이 충분히 가능해지겠죠? 네, 지금은 달까지만 가능한데요. 지금 달까지. 네, 향후에는 네. 화성을 왕복 운행하는 이런 우주여행 상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보내는 건 가능한데 왜 안 되냐면 오는 게 없어요. 어. 화성까지 갔다 오지 네. 못하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앨런 머스크, 미국의 대표적인 창조경제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이른바 그래스호퍼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걸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스페이스X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로켓도 쫙 올라가는데 상공 740m까지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와요. 아,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네. 틀었다가 리와인드한 게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로켓 자체가 이렇게 상승했다 떨어지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걸 성공했군요. 그렇죠. 이제 화성까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게 가능해지면 우리는 화성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실제로요, 버진 갈라틱이라는 영국 기업이 있거든요. 내년에 승객 6명을 데리고요, 중궤도 우주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궤도 우주 비행도 약간 또 어렵잖아요. 제가 네. 쉽게 풀어드릴게요. 중궤도 우주 비행이라는 건요, 지상에서 100km 정도 올라간 비행을 말하는데요. 관광용 우주선에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고요. 바로 그 유명한 레이디 가가 있죠. 레이디 가가가 레이디 바로 가가요? 여기 예약을 했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퍼포먼스 노래, 우주에서 공연한 세계 최초의 가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대단하네. 딱 얘기가 우주에서 나옵니다. 노래를 맞습니다. 부르고. 아, 이제 별게 다 있네요. 우주 여행 한번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데 돈이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정말 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한 번쯤 이 정도 돈 내고 갔다 올 만한데 돈이 한 3억 원? 3억에서 7,500원? 5원인데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퍼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약간 제가 너무 심하게 했지만 롯데월드 가면 확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네. 딱 그거를 엄청나게 높였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 레이디 가가가 아까 타고 간다는 그 네. 버진 갤럭틱 우주 여행에 또 다른 스타들도 간대요. 저스틴 비버가 벌써 예약을 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애쉬튼 커처, 할리우드 유명 스타들이 이름을 이미 올렸다라고 하네요. 이제 뭐 유명인들 보려면은 우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왔군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스틴 비버 가면 같은 소속사에 있는 또 우리 또 한 친구 있잖아요. 싸이가 또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 오네. 우리 아마 대표적인 첫 번째 연예인 될 것 같은데, 싸이가? 그러게 그럴 가능성 수도 분명히 있겠네요. 있습니다, 이거.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도 뭐 이소연 씨랑 고산 씨도 있었지만 네. 우주 여행을 할 날이 조금은 더 대조화될 날이 머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멀었을까. 사실 몇 년 전에 그 얘기 나왔을 때도 흥분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사실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그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경쟁률이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승주를 했는데 사실 최근 정부에서 우리나라 이번 신정부 들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제기됐는데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지적했어요. 뭐냐면 한국 최초로 우주인 배출한다고 해서 256억을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냐. 두 분. 이소연 씨 같은 경우는 MBA 진학해서 미국인 그 의사분하고 결혼하셨는데 과연 한국에 돌아올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네, 얘기하고. 어울리는데 우주보험처럼. 네. 그리고 고산 씨 같은 경우는 벤처 창업계로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후속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결국은 우주인 배출이 일회성 쇼에 그쳤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어떤 비판이 있냐면 우리는 우주인이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우주 여행자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직접 간 게 아니라 그 러시아 위성이 가는데 그냥 돈만 내고 따라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제 우주여행을 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뭐 비행사들은 우주인이지만 거기에 돈 내고 가시는 분들은 우주 여행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주인이 아직 없었다.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는 아쉽네요. 거죠. 한국의 최초 우주인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판단은 그냥 우주 여행자쯤으로 여겨졌다라는 점. 뭐 근데 앞으로 어떻게 더 전망이 밝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 갈 당시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우주에 가면 키가 더 커지고 날씬해진대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 과학적으로 설명되는데 이게 중력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몸을 안 쓰니까 근육이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가늘어 보여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저도 거기 올라가면 홀쭉해지는데 보인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도 중력이 자기를 너무 세게 땡기는 것 같다 이런 말 하거든요. 아마 우주여행 꼭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그 가격이 근데 대단하잖아요. 우주복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도. 네, 사실 이조연 씨가 입고 있는 저 우주복이요 허름해 보이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비쌉니다. 한 벌당 5억 원 가량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선내에서 입었던 게 소콜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요. 소콜이라고 하는 이 모델인데 MPP 치베츠다라는 회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외 우주복은 더 비쌉니다. 진짜 갈 때. 네네. 네, 밖에서 이제 우주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수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2006년에 미국 나사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우주복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무려 100억 원이고요. 무게도 100kg입니다. 여기서는 못 입고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무겁지는 않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하이브리드 일식 얘기 이제 앞으로 150년 뒤에 볼 수 있는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도 좀 우주의 신비를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로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캐나다라든가 북유럽 이런 데 하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일본 드라마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거 있어갖고 너무 감동해서 가려고 했는데 값이 좀 비싼 그런 단점이 있었죠. 네. 그 캐나다가 오로라로 좀 유명하다면서요. 뭐 보셨을 수도 아까 있었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니죠. 가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갔죠. 네. 사실 실제로 오로라를 보는 일정이 너무 담긴 멋있다, 여행 상품들이 지금. 많은데 네, 장관이에요. 저거 보려고 사람들이 참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차를 렌트해서 가도 너무 춥고 새벽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도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몰라서 사람들이 오로라 헌터라, 오로라를 보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서 오죽하면 오로라 헌터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로라를 보러 간다고 해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요, 그 예를 들어 그 알래스카 원주민 이런 분들 있지 주문도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아유, 근데 너무나 이 장관인 오로라가 요새는 한국에서는 한국의 아줌마들한테 이 오로라 공주 드라마로 그 불륜 그 네, 막장 네, 아닌가요? 그 정도로만 아는데. 네, 잠시 후 이 우주와 관련한 딱 한 종목 이어지겠습니다. 네, 먼저 이하경 위원께서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찾아내는데 오늘은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에 이렇게 관련된 게 딱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대신에 우주인이 됐건 우주여행인이 됐건 간에 우리 우주인에 될 뻔했던 고우산 씨가 선택한 것이 바로 3D 프린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3D 프린터 이걸 갖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이 특별하게 관심주다, 추천주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연도교시에서도요. 이 바로 3D 프린터 시장에 이 산업이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을 뒤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 이후에 내년 2월에 이게 전 세계 페이턴트가 풀리고 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3D 프린터에 주목하자 말씀드립니다. 고산 씨가 창업에 선택한 맞습니다. 것 그거고요. 자, 네. 이기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삼성 테크윈입니다. 엔진을 만드는데요. 우주선, 항공우주 그 엔진을 만드는데 우리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아직은 뭐 미미하지만 전기차에 이제 지상에 엔진 시장 내주고 네. 대신 우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로켓을 만들고 우리가 사실은 그 러시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로켓 엔진 못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네네. 삼성테크윈이 이걸 만드는 회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발전하면 삼성테크윈도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꼽았는데 여러분은 우주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꼽고 아니면 두 분에게 어떤 표를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비긴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비긴이 되는 방법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은서사랑님 아이디 그리고 놀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뭐 한복, 수능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는 수능과 관련해서 수험생들 응원 격려는 많이 안 해주시고 네. 너무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망언이 남발했던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망언하지 마세요. 혹시 아니 우리도 같았어요. 심기가 작가분이 했는데 불편하셨다면 저는 그런 네, 공부 그런 얘기 한 죄송합니다. 적이 양해 없어요.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이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